네,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1월 14일, 지금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고, 관련돼서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방송을 켰어요. 식사들 다들 하셨나요? 식사하시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탕수육을 시켜놨는데, 좀 전에 시켜서 아마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특이사항 하면은 지니뮤직, 그 다음에 가온미디어, 그 다음 팅크웨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러한 케이스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개인이 투자를 할 때 특히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비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추격 매수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고 어떤 뉴스들에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저는 저도 어느 정도는 뉴스를 참조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의 크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편이고, 그거는 뉴스의 크기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경험치가 상당히 큽니다. 경험치가 상당히 큰 경우고, 오늘 지니뮤직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다이소에 있었는데 다이소에 있었는데 아까 요 시기죠. 이게 1시쯤이니까 1시 40분 1시 40분쯤이네요. 이때 이제 테슬라의 지니뮤직 탑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3분봉으로 3개 만에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상한가 된 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뉴스를 검색을 했고, 뉴스를 파악은 못했었고, 상가 간 걸 보고 뉴스를 봤어요. 봤는데, 야, 이걸 내가 장중에 봤더라면은, 제가 장중 매매를 주로 하진 않지만, 장중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의 크기를 가늠하는 측면에서, 야, 이건 해볼 만하다 하면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제가 장중에 봤었다면, 충분히 참여해볼 만한, 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테슬라랑 엮이거나 2차전지 엮이면 워낙 강한데, 그게 뭔가 확정된 듯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죠. 얼마 전에 DIC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동방 같은 곳, 동방은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강한 뉴스로 보고 내일도 굉장히 강할 걸로 봤고, 라인들을 그어가면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할지도 생각을 했던 놈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아니다라고, 그거 뉴스를 전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까 게시판 같은 데서 보니까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오면서 꺾였죠. 지니뮤직 탑재가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한가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제와 동일하게,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상한가에 있다가 바로 하한가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한 번의 기회. 그 상한가를 깨트리면서 9%대 한 칸 밑에서 체결이 되고, 여기서 60만 주가 체결이 됐어요. 60만 주가 체결이 되고, 바로 하한가로 직행해서 하한가를 한 번도 풀지 못하고 70만 주가 쌓여있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상한가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 차례 찍었고, 장중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발적인 어떠한 상황에 특히 요즘에는 너무나 크게 요동쳐요. 왜냐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달라붙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달라붙었죠. 너무 달라붙는 양상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하한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는 속도가. 근데 얘는 다행스럽게 한 번에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반등해서 다시 상한가를 굳힐 수도 있죠. 다시 굳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상한가를 깨트리면 나가라, 얘는 장중에 안 깨트렸고 시간에서 깨트렸기 때문에 깨트리는 순간을 보는 순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예전에 상한가를 깨트렸을 때 나가라라는 영상을 만들고 얼마 뒤에 라이브 방송 때였나?
누가 이제 어떤 종목이 상한가였는데 네가 상한가 깨트리면 나가라고 해서 깨트리면 나갔더니 다시 상한가를 굳히고 다음날 또 갭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못 봤다. 그런 투정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상한가를 굳히고 다음날 갭을 갈지 상한가를 깨트리고 밑으로 빠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순간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셀트리온을 얘기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지점이에요. 위험을 뻔히 알 때 거기에는 수익이라는 열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위험이라는 리스크가 상존할 때 굉장히 그 양분될 때 그 리스크를 굳이 내가 감내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라. 그거 동일한 겁니다. 깨트리면 얘가 다시 오를지 그대로 빠져버릴지 심지어는 상한가에서 장중에도 상한가에서 그냥 바로 하한가로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에서 이렇게 빠진 것 못지않게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 하다가 특히나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 잡았든 수익 구간에서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은 하게 됩니다. 연습된 트레이더가 아니고 연습된 매매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원래 수익 5%였는데 갑자기 빠지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은 하면서 안 팔아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내려가면은 손 놓는 거죠. 에이 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깨트리면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런 게 좀 잦은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다가 사실이 아니다.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제도 하나 있었죠. 그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는데 사회이사가 나갔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게 있었죠. 얼마 전에 그 뭐였지? 이름 생각 안 나요. 마스크를 1조 공시, 이건 공시니까 또, 이거 LIS. 환기로 바뀌었는데, 이때죠, 이때. 이때 그 마스크 1조 공시를 하고,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도 이렇게 크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사실무근이다 하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정보를 쫓아다니게 되면은 반대 기사라든가 반박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추격해서 결국 갈 수밖에 없으니까 뉴스를 보고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순간 대부분 높은 구간에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반대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 너무 뉴스를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대응이라는 것에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얘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조건 이 60만 주 던진 사람들은 최소한 경험이 조금 있을 겁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건 바로 나가야 된다 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라면 무조건 빠져나갔죠. 왜냐? 깨지니까. 물량이 나오면서 그 깨지는데 그걸 왜 버팁니까? 내가 상따를 했더라도 저건 일단 빠져나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얘는 진입 유지 따라가다가 박았죠. 근데 아까 재밌는 게 하나가 팅크웨어였어요. 팅크웨어. 얘는 관련이 없었어요. 얘는 오늘 제가 종가 매수로 생각했던 놈인데 안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시간에서 갑자기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2% 5%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진입 유지기 꺾이면서 따라갔어요. 진입 유지 한가 박으니까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 8% 갔죠. 얘도 내나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 그 내비게이션 관련돼서 지금 테마로 엮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맞나? 라고는 심리가 발동을 했는 거죠. 그러면서 빠졌다가 잘 가던 게 그냥 이제 주저앉아 버렸죠. 최종을 3%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8% 내려간 건 사실 오버였죠. 그러니까 그 오버적인 하방으로의 어떤 슈팅이 나오는 이유도 개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갑자기 와 하고 하방으로도 던지는 겁니다. 최근에 하한가 상한가가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제
시간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악플이 좀 많이 달렸는데 뭐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뭐겠어요, 이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이걸 보유한 사람이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든 제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올바른 관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물렸다고 내가 이게 뭐 꽃이다, 괘씸하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믿으면 안 된다. 정보를 믿어서도 안 되고 가격을 믿어서도 안 되고 상황을 믿어서도 안 되고 펼쳐지는 어떠한 흐름 안에서 내가 대응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보유자들은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잘 벌시길 바라기 때문에 뭐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대응 잘 하시고 내일도 좋은 성과 있으시고 내일 금요일이죠. 매매 마무리 잘들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